안녕하세요. 이준아빠TV의 이준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이어서 할 건데요. 마지막 2단원의 마지막. 지난 시간에 하이레벨 1번까지 풀었으니까 제가 2번부터 뒤에 맨 마지막까지 숙제를 냈죠. 총 6문제밖에 안 돼.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럼 2단원이 끝나고 이제 3단원 넘어갈 수 있겠다. 자, 2번 시작을 할까? 오른쪽 도형은 정사각형 8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서 만든 것이다. 선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 이게 문제네. 아,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몇 개냐고? 그럼 정사각형 빼고 직사각형만. 그치? 이 직사각형만 이런 것만 세자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까? 한 칸짜리는 다 정사각형이야. 그럼 요거 말고 두 칸짜리부터 세자. 두 칸짜리 중에서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빨강색으로 해볼까? 요거 이런 식으로 세자. 4개. 현재 4개죠? 근데 이제 가로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지. 여기도 하나, 둘, 3개가. 그러면 아까 세로로 4개에다가 가로로 3개니까 몇 개일까요? 다 합치면 10개가 되겠네. 10개네. 다음엔 3칸짜리 직사각형을 볼까? 3칸짜리는 없나요? 있지. 직사각형이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치? 그리고 요렇게 하나. 밑에도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총 4개가 되겠다. 4개. 다음에 4칸짜리는 없을까? 4칸짜리 중에서 근데 이거는 안 돼. 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세라 그랬으니까 정사각형은 빼고 셀 거야. 그러면 없나요? 여기 있겠지. 여기. 요거 4칸이니까 요렇게 2개, 위아래 2개씩 있겠다. 다음 5칸짜리는 직사각형이 안 나와. 6칸짜리는 없나요? 6칸? 요거 있지. 요거. 그리고 여기도 있고 2개겠네. 2개. 7칸은 안 되고 8칸은 전체 요 직사각형 1개가 있겠다. 이걸 더하면 되겠죠? 요렇게 더하면 14개. 요렇게 더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5개. 다시 더하면 19개의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한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16개가 찍혀 있어. 이 중에서 4개의 점을 꼭 시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정사각형은 몇 개냐? 정사각형이 몇 개냐고 물어봤네. 그래? 아니, 앞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요런 문제랑 좀 달라. 우리 앞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림에서 정사각형 세는 게 있었어. 한 칸짜리는 이렇게 세고, 그렇죠? 4칸짜리 이렇게 세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는 선이 없어. 그럼 선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뭐가 차이냐? 얘는 정사각형을 셀 때 물론 이런 것도 셀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셀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것도 세야지. 만약에 칸이 쳐져 있었다면은 이런 그림은 안 나오죠. 이렇게 자유롭게 점만 찍혀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총 몇 개인지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봅시다. 먼저 기준을 좀 정해서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 한 칸짜리부터 세자. 요 한 칸짜리. 그러면 가로에 3개, 세로에도 3개니까
다 안 세봐도 9개라는 걸 알지. 이번엔 4칸짜리를 세보자. 4칸짜리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2개, 밑에 3개, 4개, 4개가 있네. 이번엔 9칸짜리 전체 박스 1개 있겠지. 이거는 칸이 쳐져 있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푸는 방법이었어. 요거 14개지? 이거 외에 이 문제에서만 그릴 수 있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그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볼까? 요 아까 그렸던 요 놈 있죠? 요 놈. 이런 것도 하나. 그 다음 그게 여기에도 있겠지. 정사각형이.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도 있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 정사각형, 요게 몇 개 있다? 4개가 있네. 그쵸? 그러면 아까 14개, 이거 4개 더해서 답인가? 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빼먹은 게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점들을 연결해서 정사각형이 방금 그려봤던 거 말고도 또 있나 없나 고민해보자. 정사각형의 정의가 뭐였지? 정사각형의 뜻. 정사각형은 4개의 각이 모두 다 직각이며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 그게 정사각형이었어. 그러면 변의 길이가 똑같으려면은 아까는 이렇게 그었는데 이렇게 그어볼까? 그리고 이렇게 그어볼까? 이렇게도 그어볼까? 이렇게도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정사각형이다 이거. 하나 찾았다. 또 있나?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다. 또 있나? 없어 이제. 더 다 돌려도 이제 아까 거랑 겹치고 2개가 추가로 생긴다. 그럼 뭐라고 쓸까? 조금 큰데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은 2개가 있더라. 그러면 다 더해볼까요? 아까 여기서 14개, 여기서 6개. 그럼 총 20개의 정사각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3번 답은 20개였어. 이런 생각 못했지? 못할 수 있어. 경험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고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걸 배워. 고등학교 때도 배워. 지금은 우리 아직 애기잖아, 애기. 아우 귀여운 애기들. 겪어보는 거야. 못 맞췄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4번째. 이건 무엇이냐? 가로가 32다. 여기가 32란 얘기인가? 가로가 32cm고 세로가 20cm일 때 그 직사각형의 둘레에 한 변이 4cm인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막 넣는 게 아니라 요 바깥쪽 둘레 있죠? 둘레. 그 둘레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어서 붙인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어 붙이려고 합니다. 정사각형 모두 몇 개 필요한지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을 가로에다가 쫙 연결을 할 거니까 요 32cm라는 요 안에 4씩 집어넣으면 몇 개가 들어가는 이거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여기 위에는 몇 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를 보자고요. 구구단을 외우면 되지. 자, 32 하나가 4 48에 32. 그러면 이 가로에는 8개의 정사각형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번엔 세로의 길이가 20cm네. 근데 4cm를 몇 번? 4, 5, 20. 그렇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5개의 정사각형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5개. 아이고 또 안에다가 썼네. 이게
바뀌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긴 다섯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밑에 여덟 개, 여덟 개, 세로에 다섯 개. 이쪽에 몇 개 있겠어요? 똑같이 여덟 개. 이쪽에 몇 개 있겠어요? 똑같이 다섯 개. 여덟 개, 다섯 개, 여덟 개, 다섯 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코너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코너에 이쪽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이거 세 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둘레에 필요한 정사각형 개수가 나오게 된다. 계산은 어떻게 할까? 가로에 8개가 들어가고 세로에는 5개가 들어가. 그러면 8개짜리가 2개, 16개, 세로에 5개짜리가 2개, 10개, 그러면 가로에 16개, 세로에 10개. 근데 요 코너에 4개, 코너에 하나씩 4개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이걸 더하면 되죠. 16 더하기 10은 26, 26 더하기 4는 30, 그래서 총 30개의 정사각형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4번이었어. 아직까지는 어때? 아까 3번 그 그림 그리는 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 하던 거랑 비슷해. 이런 거 하나씩만 더 추가가 돼서 생각할 수 있니 없니? 요런 걸 연습을 시켜주는 문제인 것 같아. 다음 5번으로 갈까? 5번은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익숙할까? 설명으로 길게 써있기는 한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A4 용지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야. A4 용지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런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주는 요만한 사이즈의 종이가 있을 거야. 우린 이런 거를 A4 사이즈라고 얘기해. 그리고 A4 용지 이렇게도 얘기를 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지가 요 정도 크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A4 용지는 복사 용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맞아요. 그 A4라는 이름은 가로가 약 84cm, 세로가 119cm, 엄청 큰 그 A0라는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반씩 자르는 거를 4번을 되풀이했다는 뜻이래. 그림으로 다시 설명할게. 요 오른쪽에 요 큰 종이 있죠? 가로가 대략 84cm, 세로가 대략 119cm나 되는 그런 큰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A0 사이즈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이거를 한 번 접었어. 반으로 접으면 크기가 어떻게 돼? 반으로 접어서 잘랐어. 그럼 크기가 요만해지죠? 한 번 접었다고 해서 우리는 요만한 사이즈를 A1이라는 용지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2번 접으면 A2겠지? 그러면 여기 A1 사이즈가 똑같은 거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접었다는 얘기는 2번 접었다는 얘기야. 제일 큰 A0를. 그래서 2번 접은 요 사이즈를 우리는 A2라고 하고, 한 번 더 접은 요거를 A3라고 하고, 다시 요 크기를 한 번 더 접은 요거를 A4 사이즈라고 얘기해. 방금 보여줬던 요 종이가 A4 사이즈야. 그럼 A0라는 건 얼마나 크겠어? 이만큼 큰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 뒤에 숫자가 접은 횟수. 이게 A4 용지면은 한 번 더 접자. 반으로 접었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한다? A5 용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해됐을까? 아까 어디까지 읽었니? 여기까지 읽었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0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잘랐을 때 나오는 걸 A1 용지. 다시 A1 용지를 반으로 잘라서 나온 용지를 A2 용지. 다시 또 반으로 접으면 A3. 그 다음 또 접으면 A4.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용지가 있대. 그 용지는 가로가 24, 세로가 40인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종이가 있대요. 그 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용지를 지금 현재 우리는 수제로라고 써놨구나. 수민이어서 그랬나 보다. 아까는 A0, A1, A2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수제로 용지가 이거래. 24와 40짜리인 걔를 수원 용지라고 하지. 그러면 A4 용지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수포 용지를 만들었을 때 그 용지의 내변의 길이의 합,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야.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금방 쉽게 해결할 것 같아요. 지금 수제로 용지가 몇이었냐면 좀 잘 그릴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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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용지야. 가로가 24cm, 세로가 40cm인 용지야. 그거를 한번 접어. 반으로 딱 접었어. 그럼 이게 수1 용지가 되겠지. 그러면 원래 이 부분은 길이의 변화가 안 생겼어. 여기에 길이의 변화가 생겼어. 이거 적어놓고 시작할까? 수원 용지는 가로의 길이가 24가 되는 거고 세로의 용지가 40을 반으로 접은 20이 되는 거야. 이게 수원 용지였어. 그럼 수투 용지는 어떻게 될까? 수투 용지. 수투 용지는 요 위에 것도 이거 수원이죠. 사이즈 같으니까. 요걸 반으로 자를까? 자르면요. 여기의 길이는 12가 되는 거고 여기의 길이는 20이 되는 거지. 그럼 수투 용지는 가로가 12, 세로가 20. 변화가 없네요. 똑같네. 한 번 더 접어. 한 번 더 접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게 수3 용지야. 가로는 어떻게 됐어요? 요 위에 거랑 변화가 없지. 근데 세로가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줄었지. 그럼 10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게 수3 용지야. 이게 마지막이네. 이걸 다시 반으로 가르면 이쪽이 수포 용지가 된다. 그럼 수포 용지는요. 가로 길이가 이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6. 세로 길이는요. 아까 수3 용지랑 크기가 변함이 없어. 10 그대로겠네. 그러면 우리가 찾은 그 수포 용지라는 거는 가로가 6, 세로가 10이니까 둘레는 몇? 16에다가 2배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32, 둘레는 32cm가 되겠다. 답은 32cm입니다. 괜찮아요? 이해했나요?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하면은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겠다. 다음 넘어갑시다. 6번. 길이가 135cm인 철사로 가로가 8, 세로가 4인 직사각형, 그리고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그거를 번갈아 가며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철사의 길이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대로 만들다 보면 정사각형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하시고, 철사가 딱 맞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남는 철사가 있나 봐. 그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용이 뭐랬다고? 읽었으면 해석을 해야지. 철사 135cm로 처음에는 직사각형을 만든대잖아. 만들자. 직사각형. 가로가 몇? 가로가 8, 세로가 4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만들어라?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을 만들라 그러지? 그럼 정사각형 만들었다. 한 변의 길이가 5인 거. 그 다음엔 번갈아서니까 직사각형이 나오고 정사각형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쭉 나아갈 때 정사각형은 몇 개까지 만드나요? 이게 문제네.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 직사각형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철사 길이가 몇이었어? 8 더하기 4, 12인데 둘레니까 2를 곱해서 24cm야. 정사각형은
5가 4개 있으니까 20cm야. 그럼 여기까지 딱 만들어야 정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24와 20을 더한 44cm의 길이가 있어야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도 44cm의 길이를 소비를 하여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최소한 44씩 있어야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 44cm가 있어야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2개. 그 다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44를 한 번 더하고 두 번 더하고 세 번 더해서 135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정사각형 3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자, 이거 더 더해볼까? 44 더하기 44는 88에다가 또 44를 더했어요. 몇 나오죠? 132가 나오네요. 그러면 주어진 철사의 길이가 135cm였으니까 우리는 132cm만 사용을 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 세 세트를 만든 거야. 그치? 그럼 정사각형이 몇 개다? 3개. 정사각형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아, 3개가 되는 거구나. 남은 철사는 몇인가요? 135가 있었는데 132만 사용을 했구나. 몇이 남았다? 3cm. 그래서 3cm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리고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 7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의 점판에 점판? 요 점이 있는 요 판을 얘기하는 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7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7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모두 그리려고 합니다. 아, 사각형 개수세라구나. 직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이 몇인지를 구하려네. 직사각형이 아닌 사각형. 그럼 정사각형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정사각형도 엄밀히 말하면 직사각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정사각형도 안 셀 거고 직사각형도 안 세는 거야. 그냥 다른 사각형이 몇 개 있느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서 4개의 점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그려서 찾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그래야 안 빼먹고 셀 수 있어. 그럼 뭐가 좋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사각형이면 점이 4개지. 그럼 여기 왼쪽에서 점 2개, 오른쪽에서 점 2개를 선택을 한다면 방금 이렇게 선택했죠? 그러면 이런 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면 안 빼먹을 것 같아. 자, 다시 그러면 선생님 이쪽에서 점 2개, 이쪽에서 점 2개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기역, 니은이라는 요 점을 이은 이 선분과 직사각형을 이루는 오른쪽에서 2개를 선택할 거야. 오른쪽에서 2개를 선택을 하겠다. 어떻게? 미음, 비읍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런 사각형이 나오지. 근데 이건 세면 안 되겠다. 직사각형이 아닌이라 그랬으니까 얘 빼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점 2개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도형이 나오겠죠?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1개. 또 3개의 점이 있는데 2개의 점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도형이 나오겠지. 얘도 직사각형은 아니니까 된다. 그러면 왼쪽에 니은, 디귿, 기역, 니은을 한 변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는 직사각형 빼고요. 방금 세봤듯이 2개였지, 2개. 그런 식으로 세겠다는 거야.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연결해서 사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를 세겠다. 이게 요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왼쪽에서 니은, 디귿을 선택을 했을 때 왼쪽에서 이번엔 니은, 디귿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점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이런 사각형이 나오겠죠?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요거를 선택을 했는데 지우고 쓸까? 요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쪽에서 아까 요거 된다 그랬죠? 하나. 이번엔 비읍 시옷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직사각형 되네. 안 돼. 이번엔 미음과 시옷을 정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직사각형은 아니니까 된다. 그럼 몇 개다? 얘도 두 개네. 두 개. 세 번째, 이번엔 디귿과 리을을 한 변으로 하는 거. 디귿과 리을을 잡았어. 그럼 이쪽에 세 개 중에 두 점을 딱 잡는 거야. 디귿, 리을. 그럼 해보자. 이렇게 잡으면 되네요.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네요.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는 미음, 시옷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사각형이 나오지. 직사각형 아니네. 되네요. 몇 개? 세 개 다 된다. 얘는 세 개다. 그럼 왼쪽에서 점 두 개를 잡아서 선분을 만든다 되는데 그게 요거하고 요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하고 얘를 잡은 요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지. 그럼 그거는 4번이라고 쓸게요. 4번. 기역 디귿을 한 변으로 하는 사각형. 오른쪽에서 점 두 개를 선택을 할 거야. 아까처럼 미음 비읍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런 도형이 나오는 거야. 직사각형 아니죠? 가능한 거. 그 다음에는 비읍 시옷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각형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미음 시옷을 잡으면 어때? 직사각형이 나오지. 얘는 빼야지. 그래서 두 개만 된다. 다섯 번째, 이제 왼쪽에서의 선분을 아까는 기역 디귿 잡았는데 이번엔 니은 리을을 잡을게. 니은 리을. 그러면 오른쪽에 점을 콕콕 찍으면 이것도 된다. 이번엔 비읍 시옷 잡으면 이것도 된다. 미음 시옷 잡으면 얘도 되네. 직사각형이 하나도 안 나오네. 세 개네요. 세 개. 됐지. 이번에 왼쪽에서 선분을 잡는 건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으니까 이번엔 전체 기역 리을. 여섯 번째, 기역 리을을 한 변으로 하는 사각형을 세자. 그럼 미음 비읍 잡았어. 어때요? 직사각형이 아니죠. 된다. 비읍 시옷 얘도 가능하죠. 된다. 미음 시옷 얘도 가능하지. 직사각형이 절대 안 나오지. 세 개 다 가능하다.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을 왼쪽에 있는 선분을 기준으로 세면은 빠짐없이 셀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계산하자. 두 개, 세 개, 7개에다가 두 개, 세 개, 8개. 둘을 더하면 15개. 15개의 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이런 것 같아. 꽤 어렵지. 경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그 개수 세는 문제가 난이도가 원래 높은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어려운 것들도 자꾸 하다 보면은 쉬워져요.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서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귀찮아. 안 해. 이러면 계속 못해. 수학을 잘하게 되려면 직접 겪어보고 또 그 안에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금방 잘해져.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훨씬 좋죠.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가장 간지나는 멋스러운 그런 과목이니까 우리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됩시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숙제는 이게 새로운 챕터니까 나눗셈 하는 단원이거든. 이 앞부분에 그 베이직 컨셉 그 부분은 숙제를 원래 안 내주죠. 그럼 다음 숙제는 없어. 숙제는 없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하이 레벨 그거나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 숙제로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